안녕하세요, 미차 남들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유종 선택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LPG까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장점과 단점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솔린은 어때요? 가장 대중적인 연료죠? 집 앞에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종이죠. 근데 가솔린이 왜 이렇게 대중적일까? 사실 유류비로 봤을 때는 가장 비싼 연료란 말이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충전 인프라 때문인 것 같아요. LPG나 CNG가 충전 비용은 더 저렴하긴 하지만 막상 충전소 찾기가 어려워서 유지하기가 또 힘듭니다. 정비면으로 봤을 때도 디젤보다는 확실히 가솔린이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구조가 간단하고 좀 더 쉽게 정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사들도 사실 신차 출고할 때 다 가솔린으로 일단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가솔린이 대수도 제일 많고 그에 따라서 인프라도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외긴 하다. 하이브리드가 유지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배터리 이런 게 아니면 비슷한데 연비는 훨씬 좋은데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보다도 가솔린이 잘 팔린단 말이지. 점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 근데 이게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를 비교하면 동급 차량을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다 하면 기본적으로 마력이나 토크, 전반적인 출력이 좀 많이 딸립니다. 배기량도 많이 다운사이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시원시원한 출력보다는 연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행 질감보다는 약간 연비, 그리고 가솔린은 좀 편안한 승차감과 막히지 않는 출력, 이런 것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좀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맞아. 신차 출고가 자체가 좀 비싼 문제가 있기는 하죠. 중고차로 봤을 때는 사실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의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거든요. 이 GN7만 봐도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중고차로 봤을 때는 이제 출력을 요하지 않는다면 하이브리드도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에 대해 장점을 얘기하라니까 딱히 할 말이 많이 없네. 그러게요. 생각보다 많이 없네. 그냥 흔하고 남들 타는 거 평범하게 그냥 두루두루 좋다. 근데 LPG도 의외로 장점이 많은데요. 제가 아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는 했지만 그 이외의 건 다 장점입니다. 가스다 보니까 부탄 성분이 있어서 깔끔하게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카본이 쌓이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엔진 오일 관리만 그냥 적당하게 잘해주면 엔진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게 없죠. 휘발유는 어쨌든 기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폭발을 하면서 좀 불안전하게 연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킹이나 엔진의 진동이나 소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LPG는 가솔린이랑 딱 비교를 1대1로 해봐도 같은 차종이어도 더 조용해요. 맞아요. 그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LPG 차량이 정숙성 1티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지금 봐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 모터로 돌아가다가 내연기관 모드로 넘어가면서 그 이질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LPG 같은 경우는 그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진짜 충전만 불편하지 않다면 LPG 너무 좋은 것 같아. 옛날에는 LPG가 연비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카브레터 방식으로 연료를 치 뿌려주기만 하는 방식이라서 연료를 좀 질질 흘리면서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린더 하나당 이게 LPI라고 인젝터로 쏴주는 방식이라서 리터당 가스의 연비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연료들에 비해서는 제일 나쁘긴 해요. 막 10 이상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옛날보단 나아졌다. 그리고 택시만 봐도 내구성이 증명이 됐는데요. 4기통 엔진이 50만까지 엔진 보링 없이 탈 수 있다는 거는 내구성은 완전히 입증된 거죠. 가솔린이 보링 없이 50만까지 주행 가능할까, 소나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LPG가 열 관리가 힘들다는데 맞나요? 이제 연소되는 온도, 연소 후 온도가 다른 연료들보다는 좀 더 높다 보니까 엔진의 열을 빨리 받고 많이 받습니다. 고무 가스켓으로 된 가스켓들은 아무래도 노후화가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엔진 누유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무류들 있잖아, 뭐 호수나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2만 원, 뭐 만 몇천 원, 8천 원 이렇단 말이야. 그런 거는 크게 나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해. 근데 열이 많은 거는 맞는 게 이제 LPG차 한 10만 이상 주행한 차들 본넷 열어보잖아요. 디자인 커버가 거의 사가 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좀 세게 뜯으면 부셔져 버릴 정도로. 이게 LPG잖아. 얘는 아직 주행거리가 많진 않아서 괜찮을 건데 이 차는 먼지 말고는 깨끗하네요. 그러네. 근데 이건 얘는 DM8이니까 연식이 좋잖아. 제가 옛날에 그 그랜저 TG LPG를 탔었거든요. 그게 제 첫 차였는데 그거는 딱 제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와, 내 차다 하면서 딱 뜯는데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류비 자체는 되게 저렴한데 연비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가솔린에 비해서 얼마나 연비를 아낄 수 있을까? 그거는 LPG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LPG는 휘발유 가격이 막 올랐다고 해서 막 오르지 않습니다. 유가 변동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일정하다. 근데 가솔린은 뭐 전쟁만 터졌다 하면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LPG 차를 타시면 무난하게 가솔린보다 약 20% 연료비는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LPG 장점 얘기해줄게. 주유소 가면 요즘 다 셀프라 가지고 직접 내려서 막 해야 되잖아. 네. LPG는 다 해줘. 셀프 주유소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세차비가 1,000원이야. 오, 싸다. 그리고 청소기는 공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아, 청소기가 100원 내지 공짜. 100원이면 공짜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셀프로 못 하잖아요. 새벽에 주유를 할 상황이 펼쳐진다면 못 넣는 겁니다. 아, 이거 좀 큰 단점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제 부탄가스를 사야 돼. 맞아요. 진짜. 아, 진짜요? 장난이 다른 아니라 진짜 그냥 넣어도 똑같이 갑니다. 우리 옛날에 그 중고차 또 이렇게 세워놓다 보면 기름이 없어서 시동이 안 켜지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잖아요. 또 LPG 차도 그런 경우가 똑같이 있거든. 그때는 다이렉트로 넣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연결하는 그게 있어요. 잭이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넣으면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탄가스 네 발은 항상 차에 실어놔야 돼요. 아무튼 LPG는 이렇게 유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있으시다면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합쳐진 걸 얘기하는데요. 전기모터가 주행에 도움을 줘서 연비에 특화가 된 차량이에요. 연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거 잘 나오는 거는 그때 20이라 했나요? 20은 무난하지 사실. 사이즈가 5m가 되는 이런 차량들도 20을 뽑을 수가 있고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인제에서 레이싱을 해도 20을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잖아요. 아반떼급의 하이브리드인데 진짜 신경 안 쓰고 타도 20은 나오고요. 약간 오늘은 연비 주행을 좀 해봐야겠다 하면 한 25에서 28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와, 진짜 하이브리드가 연비 진짜 좋긴 하네요. 나는 이 차로도 30을 뽑아왔어. 아마 그거는 배터리가 지금까지 충전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살살살살살 모터로만 가가지고 아니야. 나 고속도로도 탔어. 그렇죠. 고속도로도 요즘에는 배터리 모터의 이제 출력 용량이 커지면서 약간 엑셀 컨트롤만 하면은 조금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하이브리드가 연비를 좀 잘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내연기관은 시내 주행에서 정차할 때 엔진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연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감속할 때부터 엔진이 꺼지고 그 감속하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그리고 출발할 때 그것도 쓰고 정차 시에 엔진 안 굴러가고 일반 내연기관보다 시내 주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연비가 2~3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차했을 때도 전기모터는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전자장비들은 계속 구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해서 유지 관리가 좀 힘들진 않을까요? 이게 배터리 부분은 이게 관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배제하고 본다면 사실 가솔린이랑 관리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엔진이랑 모터랑 반반 굴러가니까 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2배로 잡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반 내연기관이랑 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돌아갈 때 RPM이 조금 더 높게 돌아가다 보니까 엔진오일 수명은 거의 비슷하고요. 시동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엔진오일 점도도 깨지기가 쉽습니다. 관리 영역에서는 가솔린이랑 똑같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고장 났을 때 비용이 많이 깨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출력 얘기했잖아. 사실 출력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밟으면 다 나가긴 해요. 얘도 막 시속 150, 160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밟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이 차를 산 게 아닌데 라는 그런 집착 때문에 안 밟게 돼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약간 강박이 생기는 건가? 그렇죠. 뽕 뽑아야 돼요.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요즘 근데 디젤차의 위상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난 디젤차를 진짜 좋아하거든. 형님 디젤차 타세요? 요즘은 안 타지. 제가 디젤차를 안 타는 이유는 디젤차가 싫어서가 아니라 장거리 위주에 특화된 차란 말이에요. 근데 난 내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많이 짧아져서 그래서 안 사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단거리를 많이 주행하시는 분들이 디젤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DPF는 매연을 포집해 놓는 장치인데 포집해 놨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태워서 내보내야 되는데 시내 주행 뭐 10분 이렇게만 하고 시동을 꺼버린다? 그럼 온도가 다 도달되지도 않고 활성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계속 변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장거리 주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DPF 문제입니다. 디젤차의 연비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일단은 연비도 좋은데 유류비도 가솔린보다 저렴하다가 이제 있어야 돼. 디젤차의 시내 주행 연비가 일반 휘발유랑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들어가는 유류비 자체는 더 싸요. 똑같이 기름을 먹어도. 왜냐면 기름값이 싸니까.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디젤이 더 비싸져요. 맞아. 요즘 유가 상승이 참
아무튼 기름값도 저렴한데 연비는 더 좋다. 고속주행을 했을 때 제가 이제 HG 디젤, 그 차도 이제 HG면 나름대로 큰 차잖아요. 그때도 한 10 후반 정도는 무난하게 나왔어요. 수입 디젤에서도 가장 유명한 520D 이런 차들도 고속도로 가면 한 20km 정도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맞아. 아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 DPF 관리도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연비에 정비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론상 완벽하게만 타면 사실 뭐 20만, 30만 킬로까지도 디젤은 크게 고장날 게 없거든요. 디젤 차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요즘 많이 꺼려하는 게 있거든요. 가솔린이라고 고장이 하나도 안 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요즘 막 그 중국에 만드는 거 그거 뭐지 그거? 히토류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K3에 촉매를 가는데 부품이 200이 넘는다니까? 진짜 그렇게 가솔린 모델에서도 비싼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환경 얘기하셔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이 더 많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전기차를 사셔야 돼요. 근데 전기차도 그 배터리 폐기 문제가 좀 있긴 하던데? 뭘 사야 되지? 자전거를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걸어 다녀야겠네요. 이런 거 생각하면 살 수 있는 차가 없긴 해요. 아 그리고 요즘 나온 차들은 이런 환경 규제도 다 대응이 돼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너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젤 단점도 또 얘기해봐야죠. 일단 디젤은 시끄럽습니다. 디젤 차량들은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압력 밥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더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동도 함께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디젤차 사면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드는 게 왜 디젤차 샀냐 얘기 듣는 게 계속 해명을 해야 돼. 옛날에는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많이들 샀다가 요즘에는 뭐 환경 파괴 주범이니 뭐니 이제 옛날에는 너 왜 디젤차 안 샀냐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제조사들도 막 세단에 디젤 넣고 이랬잖아. 네. 그만큼 디젤이 보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펠리세이드 같은 큰 차량에도 디젤이 빠진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요즘은 디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연료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무조건 사면 안 돼! 이런 연료는 없습니다. 내 주행 상황에 알맞는 연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보고도 모르시겠다면 밑차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는 차를 추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